자, 2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등기대할 권리. 이제 뭐요? 우리 물건 잡아봤으니까 뭐예요? 권리 잡아봐야죠. 권리는 뭐가 있어요? 권리. 크게 물건의 종류가 뭔데? 자, 권리하면 권리의 종류는 물건하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채권. 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는 것은 봐봐요. 권리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또는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힘이 뭐예요? 이게 물건이야, 물건. 그러면 이익이 뭐예요? 이게 채권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종류 그러면 물건, 채권이지. 그렇죠? 그러면 권리라는 자체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뭐예요? 그게 권능이야, 권능.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게 권능이야. 소유권은 뭐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자기가 이제 자 속전속결 해결할 수 있다고.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야.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완전 물건이죠. 그러면 1등이 2등이 1등 그죠? 각구에 기록된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이제 부동산 물건이 있고 가로 2번에 물건이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가로 3번에 뭐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이죠. 임차권은 판매권, 임차권하고 판매권의 공통점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자, 채권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죠.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에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가등기 능력. 다시 오늘 자 가등기 능력과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고옆에 방주에다가 뭐 기존 수강생은 아마 써먹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야 돼요. 자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지금 안 되는 게 뻔해. 민법에서 안 되는 부분은 딱 세 개를 입증할 수. 민총에서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입증 책임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등기 청구권이 뭐가 뭔지를 모를 거고. 근데 뻔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를 거고. 진단을 해보면 그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이제 또 민총에서 되게 헷갈려요, 또. 읽어봐요. 물권자. 요 사람이 채권자. 자, 채권자가 주장하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야. 물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그럼 물권자가 주장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등기된 임차권에서 등기 청구권은 뭘까요? 채청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읽어봐요, 우리 물청 읽어봐요. 채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는 몇 개 못 풀어. 근데 이제 요거 다음 단계를 기억을 또 더듬어놔야 돼.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가 일치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냐? 이게 실소유자라는 거야. 실소유자. 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그때는 물청. 실소유자가 등기가 일치하면 그때는 채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샘플을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이제 통정을 했어요. 통정을 했죠. 그러면 C가 요 밑에 보니까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뭐 B한테 등기를 쳐놨어요. 그러면 일단 통정 무선이죠. 자,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언제나 무효잖아.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그러면 등기는 누구로 돼 있죠? B. 일체 불일체. 그러니까 뭐 통정 허위 폐쇄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뭐요?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뭐 통정은 불법이 아니? 아니죠. 그러면 뭐 A는 그러면 B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를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말소. 그래서 말소 써요.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 되는 거야. 물청. 자, 이제 속전속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또 하나.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B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취득세죠? 점유의 취득세. 아직 등기가 안 돼서.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 A. 등기는 A.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점유의 취득세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그럼 B는 무슨 등기를 요구해요?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채청. 설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청이 돼, 채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물청과 채청은 이제 구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 판사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자. 여기에 A 조건이 하나가 있고, 여기 A가 하나가 있어. 오늘은 요거 살을 좀 붙여보자고.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뭐예요?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후에 A가 D한테 넘겨버려서 그러면 이제 이름 밝혀볼까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돼. 근데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를 B한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 당사자니까.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네. 계약 당사자. 그러면 계약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이죠. 그러면 전소유자 말소는 채청, 물청. 채청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소유자 결론적으로 건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건저당 설정자는 이때는 뭐예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여태는 A적으로 채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전부 물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현재 소유자죠. 물권자가 되네. 이 사람이 요구하면 물청. 이 사람이 요구하면 채청.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예요?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채청. 이 사람은 물청. 요번에 민법 문제가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5번에 핵것서 모의고사 그 문제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게 그거고. 그러면 전소유자 건저당 설정자는 그럼 결론적으로 채청. 나머지는 전부 말소는 뭐예요? 물청으로 잡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뭐가 있죠? 이전에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뭘까요? 요거는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회복에서 이전은 요거는 이전이 아니야.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는 요거는 뭐가 된다? 요때는 물청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부로 등기 청구는 이제 다 끝났어. 요번에 민법 모의고사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말소, 물청, 법정, 물정. 읽어봐요. 이전, 채청, 설정, 채청. 이제 끝났어요.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시 이전이 의미가 아니야. 뭐예요? 말소, 뭐가 된다? 자, 물청이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 연결을 합니다. 이제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그럼 여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등결이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될 수 없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불일치하니까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나와요.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여기 뭐가 들어갔어? 말소, 물청, 채청. 물청, 거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보통 우리 형님들은 물청 그러면 뭐예요? 말소를 의미를 못 잡고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설정. 채청이죠. 그때는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되네. 자, 이거는 요거 이제 지웠어요.
사실 보통 강의하면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제 이게 등기법 강사들의 포인트야. 그래서 물청은 가등기가 안 되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물건적 정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그 자체로 보호받기 때문에 물건적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채권은 그러면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순위학벌 이유가 있죠. 그래서 채권적 정권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소유권 말소 등기가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 소유권 말소 등기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때 X야. 이렇게 나오면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가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봐야 다음 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더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또 돼요. 자, 미쳐버려요. 이제 이거 이제 다 이제 맞았어요. 자, 이건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봐봐요. 채권적 정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지웠어요.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청구권도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그러면 도라고 표현됐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야,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워서 청구권도 등기 대상이다. 맞아, 틀려? 뭐죠? 지금 건국권도 뭐의 대상이니까? 가등기 대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포인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돌아버리겠어요? 이러니까 국어 실력이 이제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한 장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하나 결부시키고 오죠. 이게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고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보통 보면 그러면 강사들은 뭐예요? 자, 어떤 강사, 제일 웃기는 강사를 한번 강의를 들어봤어요. 보전 등기는 최초로 하잖아. 최초로 하는데 무슨 순위를 확보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건물의 신축은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없어. 건물의 신축은 등기 신청권은 발생해. 뭐는 발생하지 않아? 청구권, 거로 소유권 보전 등기랑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러면 갈고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닦아야죠. 뭐 맨날 뭐야 안 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가서 오늘 정리해 줬으니까 집에 가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자,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자.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뭐할 때?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럼 대표 선수들이 뭐가 있어? 말소, 법정, 물청, 이전과 설정은 채청. 근데 여기 말소에서 조심하자. 그러면 건저당 설정자 전 소유자는 채청이 되고 현재 소유자는 물청이 된다. 요번에 모의고사도 출제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근데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이전은 뭐예요? 물청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 배웠으니까 이제 가등기로 결부해서 물건적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고로 보전 등기는 등기 청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순위 확보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봐봐요. 이 등기 청구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냥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지 제가 늘 딜레마에 빠져 있다니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빌어먹을 오늘 어떻게 할까? 설명하라. 그리고 이제 마이크만 들으면 이상해져요. 마이크만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에이 청구권도 가등기 돼. 그럼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안개해 주세요. 이럴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깔아 놓을까? 늘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봐봐요. 요거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은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야.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걸 골라라. 이 말은 무슨 신청을 골라라? 단독 신청을 골라라 이 말하고 같다는 거야. 건물의 신축은 단독 공동 단독 그죠. 상속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건물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건 딜레마야. 딜레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요거는 집에 가셔서 좀 복습 좀 해요. 복습 좀.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워서 등기 청구권 배웠죠.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고 이런 것들은 기본 배경 지식이 깔려야 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깔리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이제 등기될 수 있는 권리 변동 찾았어요? 예, 권리 변동, 권리 동그라미. 제목에서 동그라미 찾아봐요. 권리 동그라미. 자, 권리 변동 동그라미. 변동이 뭐예요? 그게 득실 변경이야. 봐봐요. 자, 지금 뭐예요? 득실 변경, 덜식 변경 하는데 두 자로 건쳐봐라. 그러면 못 고치는 거야. 득실 변경은 뭐예요? 이게 변동이야. 변동. 권리는 변동해야 안 해요? 변동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 그럼 변동은 무슨 변경? 득실 변경. 득이 뭔데? 취득. 변경, 소멸. 취득에는 그러면 기본 기초공사가 이렇게 기초체력이 돼야 돼. 자,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선계취득이 있다. 선계취득은 이전적 선계와 설정적 선계. 이전적 선계는 포괄선계와 특정선계가 있죠. 변경은 주, 내작,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그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민법을 탓할 필요가 없고 민법 선생을 등기법 선생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뭐예요? 착실하게 뭐예요?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 사람한테 맨날 이해가 안 돼. 아니 득실 변경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외우라고. 원시취득과 무슨 취득? 선계취득. 그럼 다음 중 선시취득을 골라라, 선계취득을 골라라. 그러면 선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차이는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거고 선계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는 거. 그럼 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 선계취득. 원시취득. 그럼 뭐 원시취득이니까 등기원인이 있겠어? 없죠. 등기원인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문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 여전히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을 뭐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주고 사, 돈 주고 사, 매매라는 거야. 아, 그러면 A가 금수저야. 아버지 잘 살아. 뭐예요? 상석. 그러면 요 매매가 뭐예요? 매매는 이게 법률행위거든. 법률행위. 여기에 법률행위. 상속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깔아놨으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필수 불가결해? 어사표시. 그럼 어사표시만 있어? 알파도 있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 X야. 법률행위가 곧 어사표시는 아니야.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야. 법률행위 니꼴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사표시가 꼭 필요한 거야. 어사표시가.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게 없으면 뭐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 되는 거야. 어사표시 이해의 것을.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자 186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186조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이거 하라고 써놨거든. 그러면 187조는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역할이 같아 달라요? 다르네. 이때 등기는 성립 요건주의고 이때 등기는 처분 요건주의. 그럼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187조의 논점은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한 거네. 그러면 상속은 몇 조로 가?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시. 이걸 좀 느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186조 사이와 187조 사이를 각각 따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6조와 7조의 관계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 다음 단계에서 못 오는 것은 머리가 나쁜 거야. 머리가요. 읽어봐요. 정여. 정여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아버지가 의사표시 하잖아. 그러면 정여는 몇 조로 가?
187조가 아니라 6조. 저 머리 나쁘네요. 그래서 정유는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야. 정유 뒤에는 뭐를 감추고 있어? 계약을 감추고. 정유 계약이잖아. 계약. 그러면 정유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무상 계약이잖아. 그러면 무상 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유하고 사용대차가 있어. 그러면 정유와 사용대차는 뭐예요? 무상 계약이야. 무상 계약은 언제나 뭐예요? 편무계약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때 X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맞죠? 그거 민법, 계약법, 비약법 1번 문제 나왔잖아. 저도 다 풀어봐요. 중개사법도 찍어보고 여기도 찍어보고 다 풀어. 아 저도 하물며 다 풀어보는데 본인은 뭐예요? 하물며 하나도 안 풀어본다는 거야. 하나도. 그러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예요? 등기법 하는 시간에 뭐예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등기와 관련된 거 혹시 이런 거에서 전 과목 세법도 모르니까 찍어보는 거야.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도 풀어보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모의고사 하나도 안 풀어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징징거리고 학교 가겠다고 징징거리고요. 저는 그 근본부터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려면 뭐예요? 성실해져야 돼. 성실. 그럼 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성실. 그럼 여기 봐요. 성립 요건이면서 실행 요건인 게 있어. 바로 뭐예요? 변제기 도래. 이 직권의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이자 즉 실행 요건, 즉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변제기 도래. 벌써 그러니까 기억이 그렇게 자꾸 연결이 돼 있어. 저도 불쌍해요. 저도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86조, 187조의 관계는 바로 뭐예요? 어사표시.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요걸 요리해 먹어야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공매는 어디에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그러면 몇 조다? 187조가 되네. 자 경매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 합치니까 공백매는 몇 조로 가?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경매는 물건 변동 시점이 없나요? 경락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야. 물건 변동 시점이.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대한 예가 하나가 있어. 무슨 취득시효가 있을까?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취득시효가 뭐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줄 때 매개 역할이 곧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제 논리로 바르면 187조의 유일한 무슨 저항? 저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하에 흐리게 발생하는 물건 변동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아까 이제 글씨가 움직이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몇 조가 있어?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가 있었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물건 변동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 하나 더 표시하고 가자고. 다만 맨 위에 다만 A적으로는 소리죠. 그러면 별표가 3개짜리네. 무슨 취득시효? 187조. 즉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저항이다? A저항이다. 자 이번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187조죠. 상속, 공용신속 판결. 이때 판결을 조심해야 돼. 일단 판결 줄쳐놓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판결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판결의 종류는 3종류가 있어. 쓸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 가봐요. 이행 판결 뭐가 있죠?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느냐? 186조. 왜? 이제 이해를 먼저 해요. 왜 이행 판결을 하겠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형성 판결은 그래서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어. 시험 범위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 한강편 쳐놓고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판결이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판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봐봐. 그러면 문제 줘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선고 시에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선고 시가 아니라 확정 시가 바로. 그러니까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니까 연결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됐으니까.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3종류가 있는데 187조는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슨 판결? 186조 판결.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제. 마지막 철론 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거고요. 자, 가로 5번에 가봐요. 가로 5번에.
기타 법률 규정. 이것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뭔가 하나 써줬을 거예요. 자, 오늘 또 기존 수강생은 굳히기 작전을 하자고. 자, 거기 방지에다 써놨을 거예요. 자, 물건의 소멸. 자, 6개월을 배웠는데 물건의 공통 소멸 사이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외우고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써봐요. 자, 멸포, 소공, 홈, 몰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이야. 그러면 28회 때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잖아. 물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긴 거 나올 때 여기에서 세 개 지문이 들어갔잖아. 자, 물건은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야. 읽어봐요. 멸실, 그 다음에 포기, 소멸시효, 그 다음에 공영징수, 수용이죠. 요거는 혼동, 요거는 멀수. 혼동은 자체적으로 시험에 뭐는 첩제되니까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이것도 모르고 등기법을 배울 수는 없고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해봐요. 멸포, 서공, 험멀. 멸실은 이거는 법률 규정. 이거는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 그렇죠. 법률 규정. 공영징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또 요 문제예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중 성격이 다른 거. 뭘 골라라?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물건의 소멸 사유 이제 외워보자고요. 이제 요번 달 굳히기 작전 들어가자.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영징수, 혼동, 징수, 홈수.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멀 6개 외워두고 요건 이제 읽어봐요. 그만해. 187조 이래봐 좀. 187조. 요거는 뭐예요? 186조. 그럼 나머지는 187조. 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소유권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등기하여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써먹고 못 써먹는 건 본인의 능력이야. 그게 안 되니까 뭘 푸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7, 8월 달에 문제를 풀잖아.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해놓고 멸포, 서공, 험멀 자꾸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기와 관련돼서 이제 조심할 거는 하나 꼭 숙지해둘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꼭 외우더라고. 유죄포.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두면 아주 좋아요. 유죄포.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서 무조건 외워놓으라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외우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멀,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영징수, 혼동, 멀수. 그러면 요건 조건 반사,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7조, 6조, 7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예요? 유죄포.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이나 물건 변동 그건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218페이지로 가서 자, 3번의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찾았어요? 그러면 권리 변동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에서 권리 또 동그라미. 권리를 동그라미 해놔봐요. 권리하고 변동 따로 동그라미.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권리야, 갖고야. 여기는 사실이죠. 여기는 갖고, 여기는 얼고. 그러면 뭐예요? 갖고, 얼고 공통점은 권리. 그러면 여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6개가 있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외워놔. 그러니까 외운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보설, 이변, 처소라고 외워놓고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이제 여기 갖고 올고에서 뭐가 나타나?
호설, 이변, 처성. 여기를 최초로 계산하면 보전, 여기를 최초로 계산하면 설정. 주체가 바뀌면 이전, 내용이 바뀌면 변경.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여기에다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처분의 제한.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가 있죠. 일부가 멸실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거기 보설, 이변, 처설어서 가로 1번 가봐요. 가로 1번 오른쪽 설정 나오네. 그러면 거기 내용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써봐요. 기존 수강생들은 다 써놨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뭐예요? 이게 제한물권이잖아.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가 붙어? 설정. 그래서 무슨 성계가 돼?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또 연결이 안 되네. 이게 기입등기잖아. 기입등기.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란 무슨 등기? 기입등기잖아. 창설됐으니까 새로운 주체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죠. 등기 필정보.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배운 거 써먹을 수 있도록 지금 써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보전. 보전은 뭐예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그러지. 좋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이라고 그래. 읽어봐요. 보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맞네요. 보전은 딴 데 안 써요. 보전은 소유권에만 써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처음이니까 기입등기. 처음 하니까 어때요? 이때는 등기 신청권이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 청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보전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해? 처음이죠. 그러니까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처음이니까. 처음을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보전 문제는 그러면 이 정도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읽어봐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보전. 읽어봐요.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선생님 저는 설정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야. 이게. 그럼 선생님 저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몰라요.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보전이 저 이해가 안 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뭐예요?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뭐가 나오죠? 이전. 이전은 거기 옆에다 써요.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그럼 주체의 변동이라는 것은 뭐가 변동하는 거죠? 인은 무슨 인이 있어? 자연인, 법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바로 주체. 그러면 자연하고 법인이 바뀌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이전. 주체가 바뀌면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야. 이전적 승계.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변경이죠. 변경은 뭐예요? 이거는 객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이고 권리 내용 변동. 자꾸 농축을 해요.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변경이라는 단어를 농축을 해.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경, 권리 내용 변경일 때 변경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제한이에요?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특약으로도 안 돼. 특약 안 돼요. 계약도 안 돼. 계약도 X예약. 그러면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 처분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 선수가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 금전이라고 그랬잖아. 금전.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야. 금전 이해 권리.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줘서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는 뭐라고?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무슨 제한이다? 처분 제한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가압류 가처분은 함부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 되는 거야.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그럼 아까 배웠던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요 가압류 등기하고 이 가압류하고 비스무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비스무리한. 그게 바로 있어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야.
채권자 취소권. 채권상 지금도 채권자 취소권도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이야, 금전. 그러면 이중매매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 성정허위 표시는 돈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나중에 공부가 짧은 사람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뭐야? 채권자 취소권하고 가압류는 똑같은 성질, 비스무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뭐야? 읽어봐요. 금전. 나중에 헷갈리거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갈고 닦아. 자, 봐봐요. 처분 제한은 특약엑스, 계약엑스, 법률 개정, 가압류, 가처분이 대표서, 가압류,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은 강공서, 강공서, 족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하고 비스무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는 누구나 해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 자기가 해야 돼. 농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써먹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제 써먹으려면. 요게 일단 한 단락이 머릿속에 고착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소멸. 소멸은 뭐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방했으니까 읽어봐요. 설, 이변, 처서. 여기에서 매년 나온 게 있어. 보전 등기 별표 5개짜리고요. 보전 등기가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뭐야, 등기 스타트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처분 제한은 별표가 몇 개예요? 3개짜리가 돼. 3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관계 다시 한번 따져놓고, 자, 요걸 와서 저한테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우리 인강수강생들이 질문 잘 안 해요. 간혹가다 한두 개 질문이 있지만은, 그래서 질문을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이유거리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요거 뭐예요? 전 설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제가 타박해요? 선생님, 설정이라는 것은 설정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할 때 하는 게 바로 설정입니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뭔데?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 뒤에 뭐가 붙어? 설정적 성계. 26회 때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뭐예요? 설정적 성계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전은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 소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써먹을 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체적이 했으니까 봐봐요. 이제 써먹어야죠. 그러니까 1억을 전세권을 설정해서 최초로 설정해줘서.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사람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B가 C로 바뀌었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 요 사람 이름은 전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 아우, 이게 되게 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 바뀌었어. 그러면 뭐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죠. 전세권 이전이 들어갔다. 아, 이건 주체의 변동이거나 변경이 들어갔다. 객체의 변동이거나 최초로 해줬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걸 잡아야죠. 그러면 설정 등기에서는 얘가 권리자, 얘가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권리자, 의무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얘가 권리자면서 얘가 또 의무자가 되는 거네.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하면 누가 권리자야?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 배운 거야. 등기법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요. 보설, 이변, 처서. 읽어봐요. 설정 보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가로 7번. 가로 7번. 가로 7번에 보니까 부동산 표시 뭐가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대위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 오케이.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바로 안 풀리는 것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1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자, 봐봐요. 1번의 등기한이 등기를 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한 경우도 등기한의 가실 등으로 인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판매권, 판매권, 임차권 줄 쳐놔봐요. 자, 임차권,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특심은 어디로 가? 제3자,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뭐다? 생긴다. 맞네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 줄 쳐놔봐요. 우리나라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는 그 밑에다 186조라고 써놔요. 그러면 성립요건주의지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은 등기부 줄 쳐놔봐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등기부 그러면 툭 치면 편성에다가 있어야 돼. 편성. 편성. 두 번째 줄 편성. 등기 기록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는 개념이니까. 등기부라는 것은 벌써 편성으로 가 있어야 돼. 등기 기록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정보 자료로 가 있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접수시기, 효력시기, 효력시기, 그 다음에 완료시기, 완료시기. 글씨 막 대충 썼어요. 읽어봐요. 또 저장된 때, 효력시기, 접수한 때, 완료시기, 교합한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굳히기 작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네.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등기를 기록한 때로부터 틀렸죠.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접수식이 뭐라고? 저장된 때, 효력시기, 접수한 때, 완료시기, 교환판 때. 요거는 필요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내내 배운 건데 3번은 본인이 한번 풀어봐요. 그냥 만약에 합격하고 싶은 뭐예요? 절실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됐어요?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변경이 아니라 경정.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네. 3번은 왜 틀렸어요? 일부가 빠져야 되겠네. 자, 4번은 일부 멸실이니까 멸실이 아니라 변경 등기겠네.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해, 물권적 혈액이 소급해. 순위가 소급하죠. 물권 변동 혈액이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한다. 틀렸네. 뭐가 소급해? 순위가 소급한.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그러니까 이 못 푼다는 이거 못 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늘 등기의 종류는. 자, 오늘 기본적으로 기초공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4번 별표가 5개짜리 나왔네.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 하는 등기가 아닌가. 특약 동그라미. 자, 특약 동그라미. 판매 특약에서 특약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기등기하라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자, 전세야 전전세야. 그러니까 부기등기네. 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 저당권 앞에 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러니까 뭐예요? 부기등기네.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먼저 줄 거나요? 그러면 앞에 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네. 자, 그러면 5번에 변경 동그라미. 변경부터 잡아요. 변경. 자, 변경 앞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 저당권을 권리야. 권리의 변경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을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그때니까 뭐예요? 부기등기. 정답은 4번. 이런 거는 가지고 놀아야 돼.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주등기 부기등기의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하지 주등기 부기등기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등기명인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야. 몇 번 했던 거죠. 자, 이번에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들어가면 국가가 부기등기하라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자, 이전 동그라미. 자, 따져요. 손이 필요해. 머리가 필요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은 철저하게 손이 필요해요. 이전 동그라미. 쳤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재산권.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저당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저당권. 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니까 부기등기. 자, 회복등기 동그라미.
회복 등기 동그라미. 자, 회복 빨리 가서 동그라미 쳐야죠. 앞으로 가. 전부야 일부야? 전부. 언제나 주등기.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 부기등기가 하는 경우 공기등기. 그러면 1번에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언제나 주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에 가니까 등기 능력이 있는 경우 1번에 뭐가 보여? 조립. 그러면 조립이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저적조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다 갖췄네. 고로 등기 능력이 있다. 정답은 몇 번? 2번. 자, 3번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표의조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주유소 켜놓기 뭐가 없어? 지붕 아니죠. 주벽이 없죠. 그러면 등기 능력이 없다. 어머, 5개 분장은 어디가 포인트야? 왜? 지붕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거죠. 자, 그러면 8번은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네. 뭐부터 찾아? 영위권부터 찾아. 영위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몇 번에? 4번. 그러면 지상권 줄쳐놓고 끝에 가서 있다만 없다만 확인해 놓으면 되네. 있다라고 그래서 없다라고 그래서 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9번은 별표가 5개짜리야.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요 5개 지문이 오늘 또 아까 했던 거.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계약상 공용 부분 줄쳐놓으세요. 계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에서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노인정 관리사무소이야.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X. 자, 그러면 2번은 어디를 따져요?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 앞으로 가요. 일부에 전부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 가니까 앞에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X가 되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줄쳐놔봐요. 3번은 소유권부터 먼저 잡아. 그럼 앞에 가서 일부 동그라미. 일부. 그러면 한 필의 토지니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은 설정할 수 없죠. 그러면 X. 자, 그러면 거기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앞에 가서 지분만 나와있네.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은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 자, 5번 지문 지상권. 앞에 지분이 나와있네. 지분. 그러면 마무리해요.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은 설정은 불가능하다. 5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알고 풀어야 돼. 이제 이번 달에는 알고 외워서 푸는 것보다도 따지는 연습을 해서.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은 몇 개인가? 공유수매라의 토지 바다죠. 바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X. 자, 임의원의 고정 동그라미 온실 동그라미. 자, 고정 동그라미 온실 고정. 그러면 다 갖췄네. 등기 능력이 있네. 주유소 켜놓기는 뭐가 없어? 주벽이 없어. X. 자, 리얼은 뭐가 보여? 조립. 그러니까 정착성이 없네. 유류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 방조제 등기돼야 안 돼? 되죠. 터널은 안 돼. 결항 안 돼. 자, 경량철골조 경량편을 집은 건축물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줄쳐놔요. 구조상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이로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무슨 창고? 저장 창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5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토지, 건물과 관련돼서 그 요건을 외우면서 붙여가면서 풀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몇 번 문제일까요? 9번 문제가 가장 중요해. 오늘 이번 달에는 주등기 부기등기는 그럼 다다음 주에 또 마지막 주에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 요거는 반드시 오늘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알면 참 재미있어요. 등기법 자체는.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오늘 수업 빠지지 말고 등기법은 수업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거야. 등기법은 혼자 절대 못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강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민법들 등기법은 수업 들어가면서 감각을 익혀가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오답 정리 좀 해요. 지난주에도 문의 이야기했습니다. 오답 정리해야 다음 달에 요번 달 모의고사 20점이 올라간다고. 오답 정리 안 하면 맨날 37.5예요. 하여튼 오답 정리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